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됐죠? 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병원에서 STP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적의 시장 세분화 방법을 탐색한다. 세분화된 시장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는데,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쪼개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커피 시장이 있더라. 그럼 커피 시장을 가격에 의해서 쪼갤 수도 있고, 해주는 서비스에 따라서 쪼갤 수도 있고, 아니면 원두의 종류에 따라서 쪼갤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분류하여 시장을 세분화하고 각각의 세분 시장을 규명을 한다. 그래서 시장이 사람들의 어떠한 니즈에 따라서 쪼개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커피도 그렇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동차 시장들도 어떻게 나옵니까? 트럭 시장이 있고, 크게는 기능에 의해서 니즈, 물건을 많이 나르고 싶은 사람,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승용차 시장으로 줄여 들어가면은 세단도 있고, 해치백도 있고, SUV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나눠주죠. 니즈에 따라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에 따라서 또 그러한 시장 자체가 소형 SUV, 대형 SUV, 소형 승용차, 대형 중형 이런 식으로 사이즈별로도 나눠지고 가격에 따라서도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병원의 마케팅 전략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세분화 변수를 선정해서 시장을 세분화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서울 삼육병원 치과병원을 얘기를 했다면 치과병원 자체가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경쟁을 하고 있었을 때 치과병원 시장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를 쪼개보는 거예요. 쪼개보는 거예요. 우리의 경쟁자 시장들을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한 솔직히 의료는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차별화를 둬서 하는 서비스가 거의 힘들기 때문에 고급화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에 차별화 전략이 쉽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시장이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약간 비싼데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해주는 시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칩시다. 세분화 시켜보는 거예요. 세분화된 시장별로 시장을 규명하는 프로파일을 생성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시장이면은 가격에 의해서 나누는 시장이다. 그리고 구매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직업군에 의해서 나눠지는 시장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걸 프로파일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세그멘테이션을 시키는 거고, 그럼 타겟팅은 뭐냐면은 세분화되어 있는 세그멘테이션 되어 있는 시장에서 우리는 어느 시장에서 싸울 것이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커피숍을 아까 얘기했을 때도 시장을 잘게 다 쪼개놔 봤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어느 시장에서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함으로써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시장을 점령할 수 있을까? 이것을 타겟팅이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은 시장이 이렇게 커다란 뭉태기를 종류별로 다 쪼개놔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유는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하여튼 근데 내가 이렇게 다 쪼개놔서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적합한 시장을 선정하는 것. 이것을 타겟팅이라고 그래요. 그럼 타겟을 잡았죠. 그러면 그 시장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만들어진 그 시장에서 나는 어떤 포지션으로 싸울 것이냐. 자, 적절한 마케팅을 이용해서 병원의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그랬는데 소비 좀 다 이 얘기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세요. 근본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소비자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고자 하는 병원의 이미지 자꾸 이미지를 얘기하는데 포지셔닝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미지가 아니고 타겟을 잡은 어떠한 그 시장이 있죠. 그 시장에 내가 어떠한 포지션을 취할 거냐는 거예요. 그 타겟을 잡은 시장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떠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곳이 제품으로 경쟁하는 시장인 곳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어떠한 프로모션 전략으로 싸우는 시장들이 있고 또 어디는 광고가 승패를 결정하는 시장이 있고 어디는 가격이 승패를 결정하는 시장이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내가 쭉 했을 때 시장을 다 쪼개서 타겟으로 해갖고 우리 타겟 시장은 예를 들어서 제일 큰 덩어리가 있어. 치과 병원이라는 곳이야. 치과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병원은 어려울까 좀 쉬운 걸로 제가 설명할게요. 커피 시장이 있어. 커피에서도 캔커피 시장이 있고 막 많잖아요. 세그멘트 시키는 거야. 캔커피 시장이 있고 커피 서비스를 해주는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다 쪼개서. 근데 커피를 직접 캔커피는 유통 빼버리고 커피를 서비스하는 시장 중에서도 사람이 앉아서 마시는 시장이 있고 테이크 아웃만 하는 시장이 있고 동시에 다 하는 시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쪼개요. 그 중에서 우리는 뭐의 타겟을 잡겠느냐? 우리는 테이크 아웃만 하는 그 시장을 잡겠다라고 잡았죠. 그러면 그냥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까? 그것이 아니라 자,
테이크아웃을 하는 가게들이 쭉 있어요. 그럼 우린 그 타겟 시장에서 싸울 거란 말이야. 내 경쟁자들하고. 그랬을 때 이 타겟 시장에서도 예를 들자면 가격으로 승부하는 시장이 있어요. 테이크아웃 커피 시장에서도 오직 가격으로만 승부하는 시장이 있고 가격하고 상관없이 원두의 퀄리티로 싸우는 시장이 있고 반면에 그냥 그런데 어떠한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프로모션을 가지고 싸우는 시장이 있고 아니면은 아까 막 가격은 얘기했었고요. 아까 프로덕트도 얘기했었고 아니면 배달을 해주는 시장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우리는 어디다가 포지션을 잡을 것이냐. 쉽게 하면은 4P에 등장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전략으로 해서 운영되는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서 어디다가 포지션을 잡을 것이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STP는 일단 커다란 거를 쪼갠 거에서 나는 여기만 집중할 거고 여기만 집중한 곳에서 그 중에서도 나는 어떠한 포지션을 취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이미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원천적인 어떠한 그 흐름만 잘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자, 그다음에 어느 병원도 모든 잠재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쉽게 해서 전체 시장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현대사회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계획 없이서 어떤 제품을 만든 다음에 누구나 우리 제품을 사용하고 좋아할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어떠한 병원이나 어떠한 병원뿐만 아니라 어떠한 제품이나 어떠한 서비스도 모든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른들은 좋아해도 젊은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떠한 수익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성별에 따라서 니즈의 충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따라서 병원은 다양한 욕구를 지닌 고객들을 분석해서 비슷한 욕구를 지닌 사람들끼리 묶어 의료시장을 세분화한다.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표적시장을 선정한다. 자, 그리고 이를 대상으로 병원이 우호적 이미지를 포지셔닝시키는 STP 전략이 필요하다. 자꾸 여기서 우호적 이미지를 포지셔닝이다 집었는데 아닙니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앞에 것까지는 뭐 그럭저럭 괜찮아요. 표적시장을 선정한다까지는 좋은데 이들을 대상으로 병원이 우호적 이미지를 포지셔닝 시킨다. 이거는 포지셔닝 전략 중에서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으로 싸우고 있는 포지셔닝 시장에 들어갔을 때는 이러한 우호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 여러 가지 프로모션 전략을 통해서 그러한 포지셔닝 전략을 취하는 것뿐이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가격으로만 싸우는 시장이 있어요. 병원도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가격이라는 한계점이 있지만 혹은 어떠한 서비스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걸로 싸운다. 그러면은 그것에 맞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병원이라는 곳 자체는 가격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장과 다르게 자유롭지가 않고 어떠한 프로모션도 자유롭지가 않고 그래서 플레이스나 아니면 프로덕트나 프라이스 전략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프로모션에서도 프로모션 자체도 어려우니까 그 중에서 가장 애매모호한 이미지 이건 브랜드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이제 브랜드 전략 자체로 이제 뭉뚱그려서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STP에서 포지셔닝은 이러한 이미지 향상을 하는 뭐 크게 말하면 브랜드라고만은 볼 수 없어요. 브랜드는 하나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뿐이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세분화시키고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그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표적 시장을 선정을 했죠. 그러면 표적 신장을 선정했을 때 여기서 가격으로 싸우는 포지셔닝을 잡을 것인지 제품으로 싸우는 포지션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프로모션으로 하는 포지션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유통에서 획기적인 방식으로 나아가는 포지셔닝을 유통으로 싸우는 포지셔닝을 잡을 것인지 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시장 세분화 전략도 나왔네요. 자,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세분화의 정의와 목적. 모든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거는 진실이에요. 불가능하니까 따라서 전체 시장을 공략하시는 대신 자사가 가장 성공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세분 시장을 선택하는 거다. 맞습니다. 이게 왜 STP 전략의 핵심이에요. 내가 모든 고객을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가장 잘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겠다.
이게 세그멘테이션의 핵심이에요. 시장을 쪼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을 비슷한 욕구를 가진 집단으로 구분하고 하나의 집단으로 묶을 수 있는데 이렇게 묶은 동질의 집단을 세분 시장이라고 하고 세분 시장을 발견하는 작업을 시장 세분화,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 한다. 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객들이 비슷한 욕구로 뭉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세그멘테이션 시킵니까? 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데모그래픽 팩터라 해서 인구 통계학적인 방법을 따라요. 인구 통계학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5가지 요인 정도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성별, 남녀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나이에 따라서 분명히 어떠한 요구에 관련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수익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직업이 뭐 수익이 높더라도 워킹 클래스가 있고 아니면은 뭐 쉽게 해서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있죠. 노동으로 해서 버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돈에 버는 거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을 해서 버는 돈이 웬간한 회사원 사무실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하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회사 업무 그 화이트 칼라라고 돈을 더 많이 버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 달라요. 세계에 따라서. 그래서 직업으로 나누지만 그리고 직업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것. 그것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고 그리고 뭐 5번째 이제 그걸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는데 종교적인 어떠한 차이점에 따라서도 뭐 시장이 세분화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거에 따라서 5번째는 종교가 아니고 그건 엑스트라고 학벌입니다. 학벌. 그러니까 학벌이보다 학력. 그래서 학력에 따라서 소비 패턴이 다르다라는 거. 이것이 전통적 관점의 어떠한 데모그래픽 팩터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그 시장 세분화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은 그것에 따라서 나누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 이 얘기는 많아요. 뭐 코바라든지 프랑스의 이런 교수들이 나와서 이제 그러한 데모크라틱 팩터 이외에 그 뉴 트라이브라는 개념으로 해서 새로운 어떠한 그뭐 부족이 신부족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 그거는 하나의 어떠한 취미 생활이라든지 뭐 어떠한 그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놓기도 해요, 실제. 예, 그래서 이거는 다른데 어쨌든 간에 시장을 그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앞에서 말했던 인구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쪼개고 뭐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변수라든지 아니면은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쪼개기도 해요. 요즘 세상에 요즘 현대 그 경영에서는 자,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 세분화의 기준 보시면 여기 써 있네요. 나와 있었구나. 연령, 성별, 가족의 수라든지 소득, 돈 얼마나 버는지, 직업, 교육 정도, 종교, 뭐 인종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뭐 가정, 생활 주기, 국적, 인구 뭐 이런 인구 통계학적 변수라 했죠. 이거 줄 하나 쳐주시면 됩니다. 이거 인구 통계학적 변수 가장 첫 번째고 지역, 도시 규모, 인구 밀도 같은 것들 갖고 따르기도 하고 특정 개인의 집단의 활동이나 관심권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취미 같은 거죠. 이런 걸로도 나누기도 하고요. 이용식이나 이용 수준이나 브랜드 충성도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갖고 나누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 개념은 1번이에요. 이 인구 통계학적 변수를 가장 기본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예, 분명한 차이가 있긴 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차이는 있으니까 가장 많이 쓰고 이것을 기본으로 그 이외 것들을 저기 엑스트라로 섞어갖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장을. 자, 혹은 어떠한 뭐 목적성에 또 제품의 목적성에 따라서 시장이 쪼개지기도 합니다. 예, 무조건 이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로션, 몸에다 바르는 바디크림 같은 거 했을 때 뭐 향하고 아니면 어떠한 촉촉함하고 뭐 성분하고 뭐 그 몸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알러지 나는 거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눠요. 실제로 제품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장은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킨다. 그러니까 단어만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시장 세분화를 좋아하나 봐요. 세분화되기 전에 고객, 개개인의 뭐 세분화 이렇게 막 다 다르죠 사람들이. 그런데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묶이기도 하고 1, 2, 3번 그룹으로 묶이기도 하고 환자 타입에 따라서 A 타입, B 타입으로 묶이기도 하고 나이와 환자 타입에 의해서 고객이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분화적이 되기 전에 이렇게 있었던 거를 일단 나누는 거예요. 나눠놔서 나는 쉽게 얘기하면은 요 E, B라는 환자들만
공략을 하겠다라든지 혹은 A만 공략을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두 개를 합쳐서 나이와 환자 타입에 따라 갖고 뭐 붉은색 계열이 나는 A 라인에 있는 환자들만 공략을 하겠지만 뭐 1A와 3A는 살짝 뭐 이렇게 바꿔서 전략을 살짝만 틀지만 커다란 전략 내에서는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세그멘테이션이죠. 그림을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뭔 말인지.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는 단순해요. 이 세분화되기 전에 모든 고객을 내가 다 내 고객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 없다 현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한테 다 오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세분화시켜서 여기서 만약에 B가 돈이 되고 A가 돈이 안 돼. 그럼 무조건 B 해야 되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B를 감당해내기에는 조금 힘들어. 그러면은 A를 한다든지 우리 상황을 본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한테 맞는 고객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시장 세분화고요. 표적 시장이라는 거는 병원이 좀 더 넓은 시장 속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기준으로 하여 한정된 집단. 앞에서 얘기했을 때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요. 쪼개졌을 때 난 핑크를 표적으로 할 것인지 노란색인지 파란색을 할 것인지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이것을 표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표적이 되는 타겟이 되는 시장이더라.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현재와 미래의 시장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외부 환경인데 지금 현재 시장,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것을 살 만한 시장이 뭐 10만큼 존재하는데 미래는 만만큼 커질 거야. 그러면 이러한 표적 시장은 무조건 우리가 들어가서 싸워야 되겠죠. 앞으로 돈이 더 많이 될 만한 시장이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친환경에 관련된 거죠. 예,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보다 미래가 더 커질 수 있는 시장들. 미래의 수요를 고려한 잠재적 경제 정도. 미래에 그러한 수요가 세질 거니까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 파악해야 되고 병원의 목표와 일치를 여부하는지. 전체적인 목표를 한번 보고 병원의 가장 중요한 거는 능력과 자원이죠. 그러니까 내부에 그래서 처음에 환경 분석을 한다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다 좋은데 능력과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 표적 시장 선정 시 고려사항 등이 있어요.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앞에 나와 있었던 거구나. 네, 이런 식으로 요 네 가지 조건을 써놓은 것이고요. 자, 표적 시장과 시장의 선정 방법, 단일 세분 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서비스 집중화 전략, 의료 서비스 집중화 전략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P, M 해서 P가 프로덕트고 M을 시장으로 했을 때 의료기관이 하나의 의료 서비스를 가지고 하나의 시장에만 집중하는 전략이더라. 뭐 어린이 한의원, 함소아 한의원, 어린이 전문,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이제 그 나이에 하나에 집중하는 거죠. 예, 단일 세분 시장에다 집중을 한다. 어린이라는 것을 쪼개지 않고 어린이라는 하나의 변수에만 집중을 하는 뭐 단일 세분 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장 서비스 집중하는데 이거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뭐 외우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뭐 상품 서비스 전문화 그래갖고 의료기관이 한 종류의 의료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 위에 그림 그린 건 우습고 자 1번 단일 세분화 뭐 상품 전문화일 때 단일 세분화에서 요거는 단지 하나의 나이 또래에 대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그 상품 전문화 중에 하나예요. 뭐에 대한 상품이면 어린이에 대한 상품의 전문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는 건 의미가 없고 이 첫 번째 거는 어린이라는 어떠한 성별에 집중을 했다라면은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척추라든지 안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서비스 분야에 따라서 한 것이고 단지 그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혹은 의료기관이 하나의 시장에만 집중해서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 연령층을 대상으로 2번 한다. 그러니까 노인만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거 별반 차이가 없죠. 1번하고.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매력적이지만 서로 관련 없는 몇 개의 세분 시장에 집중해서 위험 분산을 한다. 뭐 선택적 전문화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의료기관이 모든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다. 대학병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보실 필요가 없고 이 표적 시장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무엇을 표적으로 할 것이냐, 타겟으로 잡을 거냐,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병원을 일반적인 병원을 쪼개봤더니만 진료 과목에 따라서 세분화시킬 수가 있고 혹은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세분화시킬 수가 있더라. 그 얘기잖아요. 앞에 거는 환자에 관련된 내용, 두 번째 거는 어떠한 서비스 과목에 관련된, 진료 과목에 관련된 것. 이 얘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가지, 그래서 M이나 P로 나누면 안 돼요. 여기서는 프로덕트하고 마켓으로 나누면 안 되고 무엇으로 나누냐면은 뭐 데모그래픽에서 인구 통계학적인 것에서 나이다, age다. 그러면 DA로 하나 써놓고 또 하나는 과목이다. 그러면은 뭐 어떠한 스페셜리티로 해서 S로 써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랬을 때 나이하고 진료 과목 중에서 무엇에다 우리는 집중을 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 단일 세분하니 상품 전문하니 이렇게 쓰지 마시고 시장을 쪼갰을 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사람의 어떤 인간의 나이 또래와 그리고 과목이구나. 그러면 그 과목 중에서 우리는 어디다 집중할 거냐. 1번을 집중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나이다. 나이 중에서도 노인이 아니라 어린이에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에 관련된 것 중에서도 과목을 아주 한정화되어 있는 과목만 할 것이다. 이렇게 집중화시키는 것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일정한 어떠한 과목에만 우리는 신경을 쓸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의 시장에서 뭐 예를 들자면 모든 그 나이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한 가지 나이만 앞에는 어린이 중에서도 아주 특정화시켰다면 그건 아니라 이 노인으로 안 해도 돼요. 어린이 중에서 모든 질병을 다 다루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네 번째는 그냥 이것저것 다 잘하는 거 섞어서 할 것인지 이거 연합체로 운영되죠. 이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혼자 하지 않고 잘하는 이제 그 의료기관들끼리 이제 연합을 해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아니면은 전체적인 거를 다 비차별화 시켜갖고 그 브랜드 이미지로서 싸울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겁니다. 자, 포지셔닝 전략 같은 경우에 인간의 마음속에 뛰어드는 게 이거 누가 이쪽 파트를 맡았는지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하도 까는 게 포지셔닝은 절대 그 마음속에 인식시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포지셔닝이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그멘트 시켜갖고 시장을 쪼개나 버리면은 그 쪼갠 것에서 자 타겟을 잡았죠. 쪼갠 것은 난 요것만을 대상으로 할 거야. 그럼 요것만을 대상으로 할 때 이 시장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칩시다. 시장 전문가 요걸 했어. 어린이 중에서 어린이 나는 한의원 시장에서 싸울 것이야. 라고 했었을 때 이 어린이 한의원 시장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해봤는데 이 어린이 한의원 시장 내에서도 광고가 프로모션 전략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는 시장이더라. 아니면은 여기는 가격으로 싸우는 시장이 또 있더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나는 어디다 포지셔닝을 잡을 거냐요. 광고에다가 집중을 할 거냐 쉽게 얘기해서 아니면은 상품 차별화에다가 집중을 시킬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이지 뭐 마음의 이미지를 박아놓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야매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포지셔닝 전략 해갖고 뭐 상품 차별 여기 잘 써놨네요. 여기 잘 써놨잖아. 이게 맞는 얘기죠. 정의는 엉뚱하게 마음속에 뭐 인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상품에다가 차별화를 시키는 시장이 있고 시장에서 그리고 서비스는 상품 차별하고 동일해요. 솔직하게 서비스 상품이라고 묶어서도 얘기를 하고 병원에서는 뭐 상품이어봤자 의료 서비스니까 뭐 차별화 전략으로 하느냐 이렇게 해놨구나. 쉽게 얘기해서 설명을 할게요. 포지셔닝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포지셔닝을 잡아요. 뭐냐 그러면은 차별화 전략과 가격 전략이에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차별화와 가격 전략으로 싸우는데 의료시장은 가격 전략이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차별화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죠. 차별화 전략에서도 이제 어떠한
상품에 대한 차별화냐, 뭐 서비스 이건 제 생각엔 동일한 것이고 아니면 직원이 하는 서비스의 차별화냐, 아니면 의료인이 하는 서비스의 차별화냐, 아니면은 건물 이미지 차별화는 되게 애매한데 이 이미지라는 것은 무형적 이미지가 있고 또 유형적 이미지가 또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유형적 이미지는 건물의 외관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게 유형적 이미지고 무형적 이미지는 거기서 하는 사람들의 직원이라든지 의료인들이 하는 어떠한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이미지의 차별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로 나누면 안 되고 만약에 이렇게 포지셔닝을 차별화 전략에 관련된 포지셔닝만 갖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은 유형적 이미지의 차별화, 무형적 이미지의 차별화를 일단 크게 두 개 나눠놓고 그 중에서 갈라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게 포지셔닝이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P는 지금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지겠죠. 마케팅이 원래 가장 핵심이에요. 병원 지금 경영학에서. 좀 길어지긴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에 4P를 하고 포지셔닝까지 잘 했는데, 제가 너무 뭐 이거 아니다 저렇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시험을 만약에 보더라도 디테일하게 상품 차별화가 한강성심명 이런 거 하나도 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정의, 그리고 포지셔닝에 대한 정의, 타겟팅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